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1일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이 서울시 의회의 최종 의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설립 지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진학교 설립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통학 현실을 끝내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라며 설립을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이정훈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결국 성진학교 설립이 서울시 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됐지요? 네, 지난 9월 12일 금요일 날 서울시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결되어서 성수동 옛 성수공고 부지에 정식으로 설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설립이 가능해진 성진학교는 총 22학급이고요. 정원이 136명입니다. 유치원부터 진로교육까지 운영되게 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9년 3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네, 참 잘 됐습니다. 이 의결을 하루 앞두고 교회협의회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그 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이번 성진학교 사태에 대해 민감했던 것은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나왔지만 2017년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예. 예, 학교 설립을 애원하는 부모님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라 마치 야만의 동물 세계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성진학교 설립이 단순하게 이제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학령기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자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사실은 야만적인 논리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소위는 특수학교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좀 저희들이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장애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통합교육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멈추어서는 안 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우리나라에는 아이들 교육이 의무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다 학교가 있죠. 네네네. 그러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지역마다 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 좀 이야기가 길고 복잡한데요. 25년, 그러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특수학교가 32곳이 있습니다. 이 32곳이라는 수치는 장애 영역별, 그러니까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특수학교 전체를 다 합친 겁니다. 예. 그런데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 8곳에는 아직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성동구에 성진학교가 이제 설립 인가가 되면서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7개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발달장애인 학생이 비율이 이제 77.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등교 거리가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경우는 3시간까지 걸린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특수학급 259개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서울시 내 특수학교는 32곳이고요. 향후 신설학교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것이 다 예정대로 잘 이루어져서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좀 원활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들으니까 참 반성하게 되는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발달장애 학생 비율이 77%고 그런데 등교 거리가 한두 시간 이상 되는 학생들이 많다. 예. 네, 그렇죠. 정말 어렵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장애 학생들은 그러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좀 다닌다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지적, 뇌병변,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함께 학교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행이 가능한 장애 학생들이라고 해도 지적장애 학생이나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이 사실은 원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부모님이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지하철의 경우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모든 안내문들이 게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이 꼭 동행해야 하는 형편이고요. 네. 만약 솔직하게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만약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거친 표현이지만 사실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듯이 학교에서도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는 좀 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조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수치로 보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통합교육을 수행하는 일반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300개 내외입니다. 공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 학교 중 특수학급이 운영되는 학교의 수치에 해당합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56.5%가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28%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17%가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수치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1.9%고 OECD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한 28개국 특수학교 분리교육 비율은 평균 1.54%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한국은 분리 비율이 0.38%로 굉장히 수치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분리된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 혹은 통합반으로 교육받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일본과 영국 등과 비교할 때 한국 특수학급 수와 통합교육 비율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교육부나 학교, 일선 학교에서 이걸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은 특수학급 제도가 굉장히 저희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숨은 함정이 분리 배치,
그러니까 뭐 장애 학생들끼리 따로 학급을 운영하는 교육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뭐 아시는 대로 워낙 국가가 넓으니까 주별로 기준이 좀 상이한데 60에서 70% 학생이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한국 비율과 유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특수학교가 필요하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장애 학생 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장애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한 교실에 학생이 몰리는 과밀 형상이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특수학교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약 2.8명인데 일반 학교 특수학교 학급은 5.8명으로 사실 교사 한 명이 돌봄을 지원해야 될 학생 수가 거의 배 이상이죠. 그래서 교육의 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수학급은 일반 교육 환경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인지 수준 차이와 고도의 신체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학생까지 사실 모두 포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 개별의 교육적,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고요. 부모와 교사 모두 사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언급되었지만 사실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의 학생들은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고 또 지역별로 이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는 지원이 불균형한 곳도 많고요. 그리고 교육권 침해 등의 서신적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일부 학생은 사실은 입학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제 특수학교는 중증, 복합장애 학생 등 통합교육만으로는 교육권과 사실은 복지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수학급 수가 많아 보여도 교육의 질과 지역 균형, 학생, 개인별 현실적 지원 문제 때문에 사실 특수학교 신설 요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수학급이 있어서 이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뭐 교육의 질 등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여건들이 있으니까 특수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늘려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 네네네. 자, 이에 대해서 종교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네. 우리 종교계는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뭐 사실 다른 이웃 종교의 현실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개신교의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교회 진입 자체가 어려운 곳이 좀 대다수입니다. 특히 교인 수가 많지 않은 소형 교회일수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예. 극소수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부서가 있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분리되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 학생들, 장애인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개신교회 뭐 잘 아시겠지만 개신교회 교단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교단 총회 내에 장애부서가 운영되는 교단도 정말 극소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단 중에서 교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애부서가 있는 교단이.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뭐 장애인 정책이 마련되고 운영되기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부분 뭐 천주교, 불교, 원불교도 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우리 종교 시설에서부터 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조금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려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소수자와 연결될 때는 사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 특히 배려라는 단어가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행위로 규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그런 존재로 위치짓는 사실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준다. 사실 이런 대부분 쓰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장애인도 분명히 자율성도 있고 주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배려라는 단어 속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관계보다는 아래 위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려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뭐 현대 장애학에서는 그래서 배려라는 말보다는 권리, 접근성, 정의, 그 저스티스를 강조합니다. 제가 신학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미국의 한 장애인 신학자는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신학적 주체다라고 1990년도 초에 이런 선언을 해서 사실 신학계가 좀 속된 말로 홀딱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도 장애를 입으신 영국의 한 사회학자는요, 장애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다. 그래서 강조하고 배려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촉구해서 뭐 많은 학계에 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려라는 단어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의 시각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학교 건물에 경사도나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저는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각이 좀 교정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한 권리인데 무슨 배려라는 표현을 쓰냐는 거죠. 예. 네네네. 장애인들도 당연히 학교도 가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버스도 타고 또 화장실도 이용하고 이거 당연한 건데 네네. 뭐 배려가 필요한 일이 아닌 거죠, 사실. 예. 예, 그렇죠.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함께 우리가 외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네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교의 네네.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또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게 이제 기독교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것은 모든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종교가 만나 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될 때에 종교 평화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이정훈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